여러분,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이벤트죠? 바로 스페이스X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다들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공우주 ETF를 보고 계시죠?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두 ETF, KODX와 YQ를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핵심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파도에 올라타려면 과연 어떤 ETF가 최고의 서핑보드가 되어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네, 정말 올해 최대의 시장 이벤트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. 이런 때일수록 어떤 투자 수단을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. 뭐 다들 스페이스X 득점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그 유명한 항공우주 ETF QLQ 있잖아요. 최근에 성과가 영 실망스러웠거든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이게 되게 흔한 일인데요.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산 ETF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그게 가끔씩 이렇게 예상치 못한, 심지어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S&P&Q ETF의 그 숨겨진 재료는 바로 도심항공 모빌리티, 그러니까 UAM 주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비중이었습니다. 포트폴리오의 무려 32%가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베타 테크놀로지 같은 UAM 기업들로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. 혹시 UAM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. 이건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항공 운송 시스템이에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켓 발사, 인공위성 이런 전통적인 우주 산업하고는 사실상 거의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. UAM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곤두닥질 쳤어요. 근데 반면에 다른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시장 상황 생각하면 나름 잘 버텼거든요. 결국 이 UAM 주식들이 1Q ETF의 전체 성과를 밑으로 질질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UAM 관련주 3개에다가 또 다른 기술주인 팔란티어까지 합치면요. 포트폴리오의 무려 42%가 순수 항공우주랑은 좀 거리가 먼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. 이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꽤 다르죠? 그리고 이게 그냥 구성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. 아니 그러면 이런 관련도 없는 고위험 종목들 빼고 진짜 오직 항공우주 산업에만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어떡하냐, 대안은 없냐 하고 궁금하시겠죠? 바로 그 해답으로 시장에 새로운 ETF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코덱스 미국 항공우주 ETF입니다. 이 ETF는 아예 작정하고 순도 100%를 내세우면서 시장에 나왔어요. 발사체, 위성, 방위산업 같은 핵심 항공우주 기업 딱 20개에만 집중 투자하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UAM 관련 주식은 단 한 주도 담지 않았습니다. 제로예요, 제로. 자, 이제 두 선수가 링 위에 올랐습니다. 선택지가 명확해졌죠?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이 두 ETF를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. 상위 보유 종목 리스트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명확하죠? 1Q 쪽 상위권은 UAM이랑 기술주가 꽉 잡고 있는데 코덱스는 로켓랩, AST 스페이스 모바일처럼 진짜 핵심 우주, 방산 기업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몇 종목 차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스페이스X. 과연 IPO 이후에 스페이스X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이 두 ETF가 과연 스페이스X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,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먼저 KODX부터 보시죠. 최대 25%입니다. 이게 국내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스페이스X에 올인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은 셈이죠. 자, 그런데 1Q는 어떨까요? 최대 편입 한도가 16%입니다. 25%랑 16% 차이가 꽤 크죠?
스페이스X에 대한 집중도만 놓고 보면 KODX가 훨씬 유리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간단한 표 하나가 두 전략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올해 3월 15일까지의 코덱스의 기초지수는 13%나 올랐는데 1Q 기초지수는 오히려 2%가 빠졌어요. 결국 그 UAM을 담았냐 안 담았냐가 이렇게까지 큰 성과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코덱스가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에요. 어느 쪽이 나의 투자 전략에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. 여러분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. 왼쪽의 코덱스는 나는 무조건 순수 항공우주다. 스페이스X 비중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순수 투자형이고요. 오른쪽의 1Q는 항공우주랑 UAM이라는 두 개의 고위험 섹터에 동시에 베팅하는 훨씬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 하이브리드형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. 사실 항공우주 산업 자체도 변동성이 꽤 높은 편인데 UAM은 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. 이 둘을 섞어 놓는다는 건 말 그대로 변동성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절대 맞는 전략이 아니죠.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변동성으로 가득 차 있죠. 이 스페이스X 시대를 앞두고 여러분은 순수한 항공우주 산업의 잠재력에 집중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여러 고위험 기술을 섞은 하이브리드 전략에 몸을 던지시겠습니까? 결국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.